하고 싶었는데 잘 모르니까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각 잡고 배우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가 좀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가장 컸어요. 네. 치료실에서 ABA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머님들이 많이 원하세요. 음, 펜스를 가르쳐 주기를 음, 원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죠. 어, 아이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팩스를 이제 일부 수업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연계해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음. 특수학교에서 배운 거는 조금 아직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더 배워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는 아기가 자폐인데 제가 너무 애한테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화를 내셨어요? 예전에는 애가 하는 말에 이제 제가 얼추 아예 무발아인인데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 애인데 이제 그냥 얘가 뭘 가리키면은 아 이걸 얘기해 달라는 거구나 그 제가 알았는데 이제 애가 한 10살쯤 되면서 그런 요구들이 좀 더 디테일해지는데 그렇죠. 저는 그 전에 있던 걸로만 생각하고 계속 같은 걸 얘기를 해주니까 애가 자꾸 화를 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마음의 여유가 제가 둘째도 있고 지금 셋째도 임신 중이니까 이제 화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애한테 너무 음, 너가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음, 라는 식으로 이제 애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니까 음, 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많을 텐데 그걸 좀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이해해주고 화를 음. 좀 덜 내주고 싶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시작했습니다. 애기한테 좀,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 편안해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맞아요. 애도 막 네. 이런 싫다, 좋다 이런 걸 얘기를 자기도 하고 싶을 텐데 다 그렇죠. 우리 스케줄로만 움직이고 음, 싫다고 하면 이게 왜 싫어?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싫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지. 그런 거를 못 해주고 음, 너가 너무 너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제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무바라 자폐 아동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한계, 벽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동료 선생님이 이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업을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럼 내가 배워보겠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모바라 친구들한테 어떤 벽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언어 치료하기 전에는 특수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팩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제 지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이렇게 그게 따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뜻대로. 근데 많은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네. 음, 저도 사설센터 치료실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 중인데, 무발화 친구들이랑의 소통이 좀 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라도 소통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에 건너서 이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꼭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듣게 됐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저 혼자 계속 독백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음성 언어를 산출하게 할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인데, 그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계속 쭉 듣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뼈를 듣는 도중에 텍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 아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무발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접목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음, 더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수집 중인데요. 지금 듣고 너무 팩스, 어, 동기가 저는 뭐예요? 지금, 음,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친구한테 사실은 전 팩스라는 걸 알기 전에 AAC라는 단어로 먼저 이 체제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AAC 수업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뭔가 잘 안 풀리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가를 접근할 때 약간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팩스라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 이쪽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이 친구의 문제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 음, 생각을 해가지고 음, 듣게 되었어요. 쌤, 너 팩스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작년에 그 ABA 치료실에서 처음 팩스를 접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기관절개 이력이 있고, 이제 발화까지 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인지에 대비해서 이제 이제 조음이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화와 짜증을 많이 내고 저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달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그림으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은 제가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근데 선생님들도 사실 잘 모르죠. 모르시고, 그리고 제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소통도 저랑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 치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을 잘 잡고 가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음, 그럼 지금 현재는 아기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단어 그리고 뭐 동사도 이제 하나씩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저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네, 아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치, 잘 엄마만 알겠.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면 아 이래. 근데 이게 타이 못 알아듣는 게 이제 내년에 학교도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와는 사실 소통이 이제 뭐 복잡한 거 뭐 추상적인 건 안 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것도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수행이 되는데 타인이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그쵸. 네, 학교도 가야 되고, 선생님도 다양한 선생님들 만날 텐데, 전혀 못 알아들으면 아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학교 가서. 네, 네, 네. 맞아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시험해 주셔서. 고요. 7세 아동이고, 지금 올해 이제 특수학교 유치부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제 AAC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이제 뭐 무바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바라를 약간 탈출한 친구라서, 그래서 저랑은 소통이 잘 되는 편인데, 아빠랑 소통이 안 돼서, 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에만 일을 하는데, 일요일에 일을 하러 가면, 애가 뭐 울게 되면 한 3시간씩 운다든지 잘 안 우는데, 그래서 음, 아빠랑 좀 소통을 했으면 해서, 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음, 노출이 돼서, 그래서 팩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음. 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어서 아빠가 애 둘을 보는 것도 힘든데, 특히나 이제 아들이 더 텐트럼을 이유 없이 부리니까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현재 9세 딸 아이고요. 그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그 지적 장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무발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지가 낮다 보니까 그런 의도도 갖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 스스로 말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는 경우도 드물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도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나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치료실에서 그림으로 이제 뭐 본격적인 팩스는 아니었지만 그림으로 이제 하다 보니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인지가 낮은 친구들, 뭐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림 하나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되게 매력을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그냥 언어 치료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언어 치료가 이렇게 조금 낮은 친구들은 몇 년을 해도 솔직히 제자리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표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이제 느껴지면서, 손가락을 깨물기 시작하고,
이제 좀 그런 행동들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 어머니가 이제 팩스 전문으로 하는 그 선생님 계신다고 소개를 시켜줘서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제 6개월 차인데, 저희 아이가 그냥 문장띠를 떼는 모습이 되게 그냥 매일매일 되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가 할 정도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이런 강의도 듣게 되었어요. 그 수영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그 수동적이었거든요. 그냥 해주는 대로 하고, 뭐, 옷이며, 뭐, 어디, 뭐, 놀이터며, 먹는 거부터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자기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발전이었고, 그리고 그 팩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들 도우시는 선생님이시지만 왜 더 좋으신 분이라고 했냐면,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가요. 저희 엄마들이 같이 들어가서 정말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치료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배워서 집에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매일매일을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어떻게 마음은, 아기도 어머님도 마음은 좀 많이 편안해지셨나요? 네, 아이가 스스로 이제 뭘 원할 때마다 가서 쉽게 어디든 이제 있을 수 있도록 그 구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뛸 수 있는 거는 많진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거를 변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떼서 그 누구한테든 갖다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저는. 음, 그 노래 들으려고 그 패드가 제일 강력하긴 하죠. 근데 이제 어, 그거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협상하기도 선택해서 하고. 이제 네. 협상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너무 아이가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좀 붙여가면서 이제 연습도 하고 있거든요. 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또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뭐 롯데리아 가서 감자 사 먹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밖에 마음 편하게 나가셨었어요? 아니요. 상상도 못하죠. 네. 네, 그냥 사람들 없을 때 위주로 많이 나갔죠. 아침 일찍이나 좀 약간 그럴 때 가고, 그 아이가 가서 물건을 정해서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맞아요.